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감동 노트입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사연 제목은 0.8초의 선택입니다. 사연자는 바야르자르갈 씨. 40대 초반, 몽골에서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 과정을 마치셨거든요. 한국에서만 거의 12년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분의 단 한 문장이 12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바야르자르갈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기쁨이쯤 되려나요? 한국에서 12년을 살았고 지금은 몽골로 돌아와서 한국-몽골 간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부 회의나 기업 협상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통역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지하철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달러였어요. 1호선 21km 구간에 16개 역을 짓는 몽골 현대사 최대 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놓고 중국과 한국이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 정부 측 통역사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3층 대회의실이었어요. 회의실 왼쪽엔 중국철도공사 대표단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두툼한 서류 뭉치, 최신 태블릿까지 모든 게 반듯했습니다. 대표는 리젠화 부총재였어요.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른쪽엔 한국철도공사 실무진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장은 김태훈 차장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온화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면엔 몽골 교통개발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 12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소드놈 차관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야르 씨, 오늘 회의는 민감합니다.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통역사에게 신중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중국 측 발표였습니다. 리젠화 부총재께서 PT 화면을 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안은 중국 30년 지하철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즉시 통역했습니다. 중국 측 준비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22개 노선 운영 경험이 있었고요. 상하이 메트로 세계 최장 구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공사비 절감 30%, 공사기간 단축 18개월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숫자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몽골 관료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소드놈 차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사비 절감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리젠화 부총재께서 자신있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자체 기술입니다. 저는 통역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중국은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리젠화 부총재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몽골의 노동력 비용이 낮으니까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표현엔 미묘하게 싸게 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거든요. 0.8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통역할 때 비용이란 단어를 빼고 몽골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라고만 전달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가 끝나고 이제 한국 측 차례였습니다. 김태훈 차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PT 화면을 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손에 든 A사 용지 한 장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숫자보다 몽골에 맞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하면서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김 차장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도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기술도 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메트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몽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관료 중 한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18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김 차장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하철은 100년을 가는 인프라입니다. 6개월 빨리 짓는 것보다 100년 안전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하면서 갑자기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397자. 챕터 20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2500자.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박사과정 1년 차였어요. 논문 주제는 몽골 마이너스 한국 인프라 협력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매일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갔고요. 어느 날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림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였어요. 4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1974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50년 전 기술로 만든 지하철이 지금도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있었고요. 화장실도 깨끗했고 실시간 도착 안내도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어? 몽골에서 왔습니다. 오, 몽골. 징기스칸.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좋지? 나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 버스도 엉망이고 길도 안 좋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옛날엔 가난했어. 근데 사람들이 악착같이 만들었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내리시면서 제 어깨를 톡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몽골도 잘 될 거야. 너 같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울란바토르에도 지하철을 만들고 싶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꿈이 지금 제 앞 회의실에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술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드놈 차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겨울철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중국 측리 부총재께서 먼저 답하셨습니다. 하얼빈 지하철은 영하 35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얼빈과 울란바토르는 다르다는 걸요. 하얼빈은 습도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합니다. 토양 구조도 다르고요. 동토층 깊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통역사였습니다. 제 의견을 말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김 차장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지 맞춤형 설계를 제안합니다. 울란바토르의 기후, 토양, 지형을 직접 조사한 뒤에 그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몽골에 맞게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박사 논문 쓸 때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기술 이전은 복사가 아니라 재창조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회의 중반부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투자 조건을 꺼내셨습니다. 저희를 선택하시면 우대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자율 2.5%입니다.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몽골 정부는 재정이 빠듯했거든요. 12억 달러를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드놈 차관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측 김 차장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금융 지원보다 기술 이전을 약속드립니다. 공사가 끝나도 한국 기술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몽골 엔지니어를 최소 500명 양성하겠습니다. 5년간 무상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몽골어로 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통역하면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구나. 중국은 우리가 해드립니다 였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통역만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회의실을 오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12년을 살면서 제가 본 건 단순히 발전한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고 배우고 결국 자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기술을 배우되 복사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세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양측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측 제안서는 148페이지였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는 93페이지였습니다. 소드놈 차관님께서 두 제안서를 펼쳐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측 모두 훌륭한 제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지질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 측에서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비상 대응 계획이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시공 방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김 차장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몽골 지질학자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술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몽골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저는 통역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김 차장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공사 후 유지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중국 측에서 답하셨습니다. 연간 유지 비용은 약 200만 달러이며 저희가 장기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통역했지만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0만 달러 매년 중국 기술팀에게 지불하는 거잖아. 결국 종속되는 거야. 한국 측에서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5년 후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 3년은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면서 교육합니다. 4년 차부터는 몽골팀이 주도하고 한국은 자문만 합니다. 5년 후엔 100% 몽골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때 몽골 관료 중 한 분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측 제안이 더 저렴하고 빠릅니다. 한국은 왜 더 비싸고 오래 걸리나요? 김 차장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역하지? 몽골엔 비지떡이 없습니다. 0.8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싼 것은 품질이 낮습니다라고 통역했습니다. 정확한 직역은 아니었지만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김 차장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몽골 사람들이 직접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짓고 싶으면 외국 인력 수천 명 데려와서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몽골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희는 몽골에 기술을 남기고 싶습니다.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드놈 차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제안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중국 측리 부총재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저희는 몽골 현지 자재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순간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몽골엔 지하철용 고급 자재나 장비가 없거든요. 이 말은 사실상 중국산 저가 자재를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대로 통역하면 몽골 관료들은 현지 경제 활성화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품질 저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0.8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직역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을 약간 낮췄습니다. 감정을 실지 않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소드놈 차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강제, 시멘트, 케이블 같은 기초 자재입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박사 시절 배운 게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케이블은 고도 안전 규격이 필요합니다. 몽골산 케이블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통역 후에 개인 의견처럼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케이블은 국제안전기준 IEC 6500이가 적용됩니다. 소드놈 차관님의 눈빛이 번뜩이셨습니다. 몽골에 그 기준 충족하는 케이블 공장이 있나요? 다른 국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역사는 중립이어야 합니다. 양쪽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기술적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몽골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몽골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것. 회의가 끝났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서 서류들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드놈 차관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바야르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마지막에 케이블 기준 언급하셨죠? 그거 덕분에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통역사로서 맥락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차관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김태훈 차장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야르 씨. 네, 차장님. 김 차장님께서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통역만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김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옮기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의도를 전하는 사람이더군요. 숨을 멈췄습니다. 김 차장님께서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이 프로젝트가 몽골을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중요한 건 몽골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10년 전 서울 지하철 안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옛날엔 가난했어. 근데 사람들이 악착같이 만들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10년 전 적었던 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젠가 울란바토르에도 지하철을 만들고 싶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몽골 정부는 최종 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공사 컨소시엄. 발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 현지 맞춤형 설계 역량, 장기적 파트너십 지향성. 소드놈 차관님께서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보다 오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게 아니라 몽골의 미래 세대에게 기술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 차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야르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역이 아니라 몽골 마이너스 한국기술협력 코디네이터로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 차장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메트로 1호선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몽골 대통령님, 한국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500명의 몽골 엔지니어 후보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에 서서 삽을 든 몽골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앞으로 5년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이 땅을 파고 레일을 깔고 시스템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 운영할 겁니다. 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 몽골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교육생으로 선발됐어요. 축하합니다. 근데요,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어는 배우면 되고, 기술은 익히면 되고,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입니다. 청년은 눈을 빛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서울 지하철 안에서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30년 예정입니다. 울란바토르 메트로 1호선 개통. 16개 역, 21km 구간. 그리고 그 안을 달릴 몽골 사람들이 만든 지하철. 주머니에서 10년 전 적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울란바토르에도 지하철을 만들고 싶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다. 통역사는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0.8초의 선택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오늘도 그 선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년 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단순히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책 속의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기술을 다시 다른 나라와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몽골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보내주신 바야르자르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 통역사의 작은 선택이 12억 달러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꾸고 한 나라의 미래에 기술을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 2030년 울란바토르 메트로 1호선이 개통되면 그곳엔 몽골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지하철이 달릴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